반갑습니다. 믹스온 K입니다. 요즘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팬들의 또 실망감도 크고 굉장히 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의 현재 또 과거 이런 또 속사정들을 또 두루두루 잘 알고 계시는 분을 좀 어느 분이 계실까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어렵게 모셨는데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호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협회에서 2006년부터 1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럼 한 총 7년 정도 근무를 하셨네요. 꽉 채워서 7년? 네, 그 정도 됩니다. 남아공 월드컵 16강도 갔었고. 네, 독일 월드컵도 독일 월드컵 때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기획실의 주 업무는 뭐였나요? 기획실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축구협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축구협회가 되게 작은 조직에서 2002 월드컵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막 커지고 하면서 다양한 이런 조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하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중점으로 많이 했던 거죠. 저희가 이제 캐비넷이 이렇게 있으면 다 그 자료들이었거든요. 그 야근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자료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축구에 대한 자료들. 다 축구 자료.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떤 자료도 있었냐면 항상 그 기억에 남는데 브라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료를 다 주면서 좀 축구협회 제발 좀 유학생들 좀 보내지 마라. 불법 체류들 너무 많다. 그런 자료도 축구 유학. 왜냐면 이제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사기꾼 같은 좀 현지에 있는 에이전트. 축구 에이전트나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불러다가 테스트 해준다. 아니면 이제 현지에 있는 구단에 넣어준다.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그게 좀 사회적 문제가 좀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브라질 외교부인가 그쪽에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다가 영사관에다가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주고 또 그 자료가 축구협회까지 왔었어요. 그때 한창 브라질 유학이 또 박주영, 붐이 있을 때, 2호 그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피파에서 마이너 이적시키는 이거를 밴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 정책이 만들어진 게 그런 배경이거든요.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축구협회 자료실에 기획실에 자료실 캐비넷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보고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그래도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많았어요. 그럼 그 당시 기획팀은 총 몇 명이었어요? 저희 실장님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부장님 한 분, 그다음에 밑에 이제 차장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저 이렇게 있어요. 한 5분 정도가.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는 부서가 자주 이렇게 스킨십하고 서로. 그러면 최근 축구협회의 이런 행보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좀 예전이랑 좀 다르다,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좀 느끼시나요? 네, 많이 다르죠. 저희는 좀 체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종몽준 회장님, 그다음에 조중현 회장님 그 시절에 이제 축구협회를 다니고 종몽규 회장이 취임할 때 저는 그만뒀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축구협회가 되게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문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이게 완전히 일반 기업이랑은 살짝 좀 달라요.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좀 공적인 공공재를 다루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쵸. 축구는 공공재잖아요. 물론 이 전체적인 거 안에서 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축구 구단도 있을 거고 개인들이 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하지만 여튼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공공재란 말이죠.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좀 자리를 만들어 왔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축구협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채 직원들 대충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를 되게 오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면 현장의 일이 다 해결됐어요. 정말. 경기라면 뭐 경기 운영, 대회 운영, 경기 이런 운영, 것들. 대회 운영, 네. 뭐 초중 고등학교 엘리트 팀들 뭐 이런 대회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그 대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육성을 해서 이제 엘리트 선수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 대표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프로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도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 경기 하나하나가 이제 이 선수들한테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토대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이 컴페티션이니까 엄청 이게 긴장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하나 지고 이기고가 사람들의 운명을 또 좌우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텐션이 너무 강한 거야. 강하기도 하고 또 여러 문제가 많이 생겨. 막 심판 문제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거를 가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엄청 많거든요. 진짜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막 다양한 거야. 네.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관리자가 되는 간부들이 있을 것이고 네. 중간에 또 매니지를 해주는 선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신입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네. 그런 체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가면은 모든 케이스나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축구협회 이제 경기 규정부터 해서 우리가 규정이 있거든요. 그 우리 바이블이라고 해요. 영국 가니까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바이블을 딱 들고 다니는데 이게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케이스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축구협회는 리더십이 바뀌고 아예 그냥 확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완전히 완전히 막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막뭐 경험 얼마 안 되는 신입 직원이 막 팀장이 되고 팀의 리더가 되고 네. 그 위에서 경험이 많은 이런 직급에 있던 사람들이 막 팀원이 되고 네. 좀 막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아. 그 왜 그런 거예요? 라인 이런 거 있는 라인? 아니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저는 진짜 리더십 같아요. 그냥 회장이 찍어 누르는 거. 네네. 그 예를 들면 정몽준 회장님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인들의 추대를 받아서 네. 축구회장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추대를 하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 역량을 결집시키고 하셨던 분들이 조중효 회장님이나 지금 여자축구연맹 오규상 회장님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토대를 이만큼 끌어올리신 경기인 출신 행정가들이시거든요. 네. 그 주변에 또 많으세요. 같이 이제 협력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를 반석에 올리신 경기인 출신 원로들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정몽준 회장님 계실 때의 리더십은 그 경기인 충분한 그 경기인 분들과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에서 넘어왔던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체계를 잡고 조직화를 만들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조계사 그 서울에 원래 조계사에 있던 그때부터 축구협회가 있었다고 하시던데 그쵸. 저는 그때는 없었고 되게 작았대요. 네. 작았는데 그게 정문효 회장님께서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슬로건을 가져가시고 엄청 막 진짜 많이 커졌거든요. 98 월드컵 94부터 해가지고 94년도쯤 이제 우리 2002년 월드컵 하겠다 했죠. 그래서 98 월드컵 때 막 커지고 2002년 월드컵 정말 많이 커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채 직원들도 많아지고 지금 협회 직원들이 한 200명 될 거예요. 아 200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그 일용직이나 또 우리 계약직들 뭐 다 해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최소 100명 이상은 돼요. 근데 그 사이즈가 그렇게 확 커지게 된 게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인재풀이 되게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중효 회장님을 위시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전문 행정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경기인 출신의 전문 행정가들이고 그분들 풀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에서 오셨던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또 잘하셨어요.
그렇게 계실 때는 정말 언터처블이었던 정말 최고의 대한축구협회 역량을 가지고 네. 행정을 하고 또 그때 종몽준 회장님께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정치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축구는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진짜 네. 최고였어요. 정말. 협회 직원들의 그 사기도 되게 높았고 네. 되게 밸런스가 너무 잘 맞춰져 있었고 발전해 가고 네. 좋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다들 그래요. 지금 협회 한 번씩 놀러 가면 네. 그 시절이 모든 우리 직원들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크리스만 감독이 작년 네. 2월달에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 네.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1년이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네. 축구에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죠. 왜냐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김판곤 그 기술위원장이랑 되게 친했어요. 네. 친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또 결국에는 이제 리더십인데 홍명보 전 우리 전무님하고 김판곤 기술위원장 두 분이 되게 케미가 되게 또 좋았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두 분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 경기인 출신 기술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주도적으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셨거든요. 네. 추진력이 있고 네, 추진력도 있고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목표가 딱 명확하고 그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툴과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서플라이를 좀 활용을 해서 할 거다라는 그런 아주 명확한 그 플랜이 있었어. 그 플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래저래 이렇게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 계신 분이 좀 그런 걸 뭐 그렇게 탐탁찮게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주변에서 많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그분은 좀 디테일하시거든요. 네. 본인이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디자인이나 네. 뭐 유니폼 디자인이나 그 뭐 폰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신다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우가 나온 건가요 이번에? 네? 한우 마블링이 그래서 나온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감독 선임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것도 좀 그래요. 저는 그것 좀 참여도 좀 한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아제르바이잔 국가대표 안톤 에이전트인데 부산에서 이 친구가 또 올림피아코스 미켈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출신 예전에 뭐죠? 저 황인범 인범이 황인범 선수 그 지도했던 미켈 그 감독이 90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로 헤트트릭 했던 헤트트릭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모시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독일 마이클 밀러죠. 마이클 밀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지도자를 안 뽑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들었어. 네. 그거 같아요. 왜냐면 자기 독일 사람이니까. 왜냐면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을 뽑으면은 좀 뭔가 좀 니네끼리 다 해먹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독일 커넥션이 있다 하면서 뭐 그냥 객관적으로 하고 싶다. 앞에도 자기가 김판곤 부회장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걸 보고 했는데 자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또 해가지고 욕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했어. 그리고 몇몇 그 되게 네임밸류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 담당했던 팀장이랑도 소통도 하고 그래서 한 5명 정도 안에 미켈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다 했어. 왓츠앱, 줌 이런 걸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클린스만이 그때도 기억을 되돌려보면 갑자기 나오긴 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정말 왜? 왜냐면 클린스만은 정말 축구 팬들도 다 알잖아요. 쉽잖아요. 이게 그쵸. 계속 실패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지도자 전술적인 이런 아주 디테일이나 이런 뭐 벤투는 완전 진짜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정말 프로페셔널이었거든요. 벤투. 그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임 플랜이라든지 그 팀 운영, 뭐 전술 이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철학 자기 게 있었어요. 네. 그 감독마다 다 있거든요. 자기 트레이드 마크들이. 그렇죠. 자기 컨텐츠가 다 있어요. 딱 보면은 정말 그대로 해서 월드컵을 수행을 해왔어요. 국가대표팀을 운영을 해왔고 뭐 어디서 마음에 안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다른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또 해야 되긴 하는데 이 클린스만은 그 어떻게 보면 방송인?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적이니까 그 테드죠. 예, 그런 거에 아주 좀 잘하시는 분 같아요. 엔터테이너 진짜 정말 방송에 많이 나오시고 또 이미지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 사람 좀 미소에 콕 네. 넘어갔잖아요. 근데 또 카리스마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엄청 카리스마 있어요. 물론 자기의 그런 쌓아놓은 경력과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기 네, 때문에. 너무 엄청난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네. 아니 그 싱가포르에서 11월 달에 클린스만 감독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 한 4명 정도랑 한 1시간 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소에 그냥 홀딱 넘어갔잖아. 제가 이거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게.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네. 그 말을 너무 잘해요. 진짜 청산유수, 청산유수. 네. 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고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 카타르 아시안컵 때 네. 뭐 협회 직원이 일부 선수들과 뭐 도박에 가까운 또 카드놀이를 했다. 돈을 또 걸고 칩을 가지고. 네. 그 얘기 참 그것도 많이 문제였고 뭐 이 직원이 또 유니폼을 또 제멋대로 외부인 사이에 선물을 하고 네. 뭐 직원이 또 선수 휴게실에 와서 같이 탁구도 치고 네.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난리도 아닌데 옛날에 비해 협회의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의 그 조직의 문화하고는 완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당시에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MZ 세대라 그런가? 그쵸.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저 바로 밑에 들어왔던 친구들도 그러고 저희 위에도 그러고 막 선수라 가지고 막 이런 거는 없었어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고 그게 뭐 물론 다들 축구가 좋아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보고 막 그런 팬의 입장이 돼가지고 물론 팬이긴 한데 그걸 막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드러내놓고 막 친한 척하고 뭐 하고 뭔가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야 이런 건 좀 안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문화도 좀 분위기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경기를 만들고 선수들을 준비를 시키고 뒤에서 백업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전 테이킹 어드밴테이지 하는 거니까 그쵸.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약직으로 있던 직원 중에 하나가 뭐 좀 문제 생겨가지고 아주 옛날인데 행실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안 됐던 적도 있어요. 잘린 직원들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좀 엄했어요. 근데 이번 아시안컵 때 단장이 없었다면서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보통 이제 뭐 부회장급 네. 항상 보통 가죠. 이제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때 이런 메이저 대회는 단장으로 선수 단장으로 이렇게 뭔가 가서 행정적인 총괄을 하고 저 이런 거 하러 가신 거예요. 방금 같이. 이런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없었죠? 저기 저 결정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없었는지 왜 안 모르겠지만 데려가셨어요? 네. 원래 가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 가면 관리를 하세요. 야,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쵸. 또 이렇게 기자들도 있고 뭐 다 같이 가고 하는데 챙겨야 될 거 다 챙기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업무잖아요. 네. 업무고 또 이 대표팀을 따라가는 여러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파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각 분담해야 되는 업무들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총괄 관리하는 인물이 필요하죠. 헤드 오브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레날이 그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선수단 단장이 없는 이런 메이저 대회.
제가 오셨던 두 분 회장님과 다른 게 이 R&D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축구 쪽에서 R&D는 딴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해외로 많이 가서 특히 축구는 유럽이 메인스트림이에요. 무조건 메인스트림이에요. 심지어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전 세계 있는 모든 축구인들 특히 유럽 가면 브라질 국가대표라고 하면 완전 리스펙트를 해요. 정말 리스펙트 하거든요.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리스펙트해요. 뭐 스페인이 됐든 잉글랜드가 됐든 절면이 됐든 다 그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지어는 브라질 지금 프로축구나 국가대표도 대표팀도 유럽에 있는 지도자 데려다가 그쵸. 자기 거 해요.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럼 어딜 가야 돼? 유럽 가야죠. 보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지도자 그 교육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팀들도 뭐 보낼 거고 제가 그 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기획실 있을 때. 그쵸.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유소년 유망주들 이제 해외로 좀 내보내는 네, 축구 그것도 유학 네.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뭐 지동원도 남태희, 저희 실에서 했었죠. 네. 기획실에서 했고. 손흥민도 네, 손흥민 마지막 기수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죠. 그 연수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우수 선수 해외 유학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수 지도자들을 항상 매년 했어요. 매년 데려서 연수를 시켰어. 네. 제가 저희가 프랑스도 하고 잉글랜드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가고 막 했었는데 제가 아르헨티나하고 몇 군데 그 프로젝트 만들어서 기획하고 해서 같이 가고 했었는데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네.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은 네. 저희가 오피스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유럽에. 클린스만이랑 똑같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어. 그건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밖에 있을 때. 예전에. 예. 예. 그 투비즈를 활용을 해가지고. 벨기에. 네, 오피스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뭐 바로 잘렸죠. 그게 아니 그 협회가 막말로 그냥 네. 단순하게 얘기해. 협회가 네. 돈 많잖아요. 뭐 국내 모든 많죠. 스포츠 그 단체 1등이죠. 중에 네, 최고인데. 잘 써야 돼요. R&D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에 지금 좀 많이 절감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리더십의 성향 같습니다. 아니, 성향 예. 그분도 뭐 돈이 없으신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정말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네. 조몽준 회장님이나 조중현 회장님 계실 때는 네. 모든 우리 경기인 윗분들 그다음에 또 축구 행정하는 우리 간부들은 정말 그런 거에 좀 오픈 마인드. 당시에는 채널이 되게 많았어요. 또 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이 축구는 계속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메인스트림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체크도 하고 기술 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우리 지도자들이나 행정가들의 역량도 좀 더 높여줘야 되고 정말 그래요. 예전에 이제 해외에 이제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연구조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국제국에. 네. 근데 거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막 행사 같은 걸 하면은 식단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메뉴판부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보러도 갔어요. 너무 이게 트렌드가 좋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 축구인의 밤 행사 이런 거 할 때 적용하고. 적용을 하고. 왜냐면 그 시상식 같은 거 되게 많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또 레벨업을 막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 카타르 아시안컵 때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위를 저지른 네. 그 팀장 네. 이제 그분이 뭐 사실상 단장이 없었기 때문에 단장 역할까지 그렇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잡음들이 있었는데 네. 이 분의 좀 징계 인사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뭐 어. 들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그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예. 뭐 최근에 뭐 2개월 감봉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AFC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고. 좀 이렇게 좀 파견요? 보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행정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거라면서요. 완전 좋은 건데.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징계가 맞는 건지 이게 와 진짜? 포상위원회인지 되게 징계 특이하다. 뭐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 친구를 보낼까?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네. 뭔가 라인이 있다면서요. 왜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특정 대학, 특정 학과 그 라인. 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네, 최대. 서울대 체대. 근데 막 그러지는 않은데 완전히 막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딱 그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는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협회 서울대 치대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 말고도. 꽤 있죠. 네, 되게 이제 뭐 윗선부터 이제 일반 직원들까지 쭉 되게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또 제가 아는 분들은 또 굉장히 네. 성실하시고 이제 정직하고 그렇죠. 네. 열심히 본업에 네.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싸잡아서 뭐 그거 아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안 그러기에는 된다 좀 이럴 수는 그러네. 없지만 물론 뭐 그래도 운대가 맞아가지고 네. 위에 누가 또 서울대 출신이 계신데 네. 또 담당자가 또 서울대 출신이어서 그렇게 좀 끌어줌을 받아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완전 다 그거다라고는 하기는 그러지만 그래도 영향은 뭐 있다. 영향력은 있으니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기도 하네. 네. 근데 예전에도 이런 학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뭐 자기들끼리는 좀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뭐 좀 더 챙겨주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작년 요맘때는 또 사면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뭐 매년 빵빵 터졌는데 네. 최근에 그 사면 논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아니,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저기 뭐냐 사면 했잖아요. 하고 하겠다고 했죠. 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막 터지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기인 출신의 이사들 유명한 분들 네. 바로 사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유 못하겠다면서 하기도. 네. 프로축구 연맹의 스탠스가 진짜 좋았던 거야. 네. 절묘했죠. 진짜 프로축구 연맹이 지금 하시는 분들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의사 판단을 하는 그게 네. 이게 진짜 프로들이야 정말. 음.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더 그랬어. 축구가. 아니 근데 그 사면 논란 때 보면은 거기 나왔던 분들도 거기 계셨던 분들 이제 그 연맹 사무총장 말고도 몰랐대요. 그날 그 딱 그 현장에서 알았대. 이걸 사면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아니 그럼 얼마나 독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됐던 건지. 네. 아니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안건이 아젠다가 있으면 이제 미리 좀 공유를 하고 이 이사회 때는 이런 아젠다를 이야기를 할 거니까 와서 미리 준비해서 와라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갔는데 딱 이런 페이퍼를 주는데 봤더니 사면? 무슨 사면이지?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 뭐 그런 승부조작까지 합친 사면을 하겠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을 수 없는데 제가 좀 특이하다. 왜냐면 기획실에서 저희가 그 이사회는 총무였었구나. 그 이사회는 그렇게 있고 결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제가 다 만들고 기획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사분들 다 오시고 이제 1년 이제 결산하는 거 이제 의결을 하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그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하게 협의를 다 했었어요. 제가 있을 당시에 그 임원들은 되게 중요한 안건이나 아니면 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설득을 좀 하시고 요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배경이나 이런 것들 다 미리 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리더십의 문제. 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냥. 맞습니다. 네. 그 과거 계셨을 때 협회랑 지금의 협회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가장 큰 거, 딱 이건 너무 달라.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요즘에 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축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축구 산업을, 축구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르잖아요. 영어를 할 때도 우리 산업에서 쓰는 영어는 용어나 다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도 다 다르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그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 산업에서 쓰는 언어라든지 문화나 이런 체계가
그쪽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여기서는 잘 알지만 또 딴 데 가면 또 모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축구협회의 그 집행부는 알기는 알지만 또 자기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면한다고 해야 되나? 알면서도 자기가 예를 들면은 그 회장이 있으면은 회장한테 뭔가 설득을 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지, 그죠? 네. 쉽진 않죠. 자기는 그렇죠. 네.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위태위태하니까. 뭐 밧줄도 걸린 네, 거 그렇죠. 정말로 쉽지는 맞아요. 않은데. 그런 이해관계가 되게 지금의 그런 현상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좀 하다가 잘하고 이렇게 뭐 좋은 분위기에 불협화음이 없고 하면은 계속 갈 건데 그 잘하는 사람들 다 나왔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마지막으로 축구협회 뭐 이게 축구협회만의 그게 아니라 비단 이제 그 네. 스포츠 종목 협회의 네. 올바른 역할,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재 이유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거죠, 협회는. 네. 저는 그렇게 축구의 산업을 축구 산업 발전시켜야죠. 네. 축구 산업 발전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아직도 너무 좀 일선 엘리트 팀의 축구 팀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많이 없는. 네, 되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주 이제 축구협회가 초집중해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 근대화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아직까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K리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축구협회 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축구협회가 다 모든 그 규정부터 해가지고 이 그냥 하나의 정부잖아요, 그냥. 이건 진짜 정말 그렇게 좀 세게 해서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이 판도나 이런 구조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거 되게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R&D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산업 내의 역량을 계속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없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도 막 너무 막 정근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영이나 관리나 이런 거를 축구협회에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너 어떻게 돈 벌어 가라.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막 나쁘게 대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저희 기획실에 있을 땐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기획실이 없다면서요, 지금? 지금 업종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획실이 왜 없어요? 기획실이 없는 게 문제네.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이거 진짜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통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산업 통계를 한번 만들었는데 제가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사무총장이 엄청 쫄라가지고 예산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 딱 지금 하나 있어요. 그게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 매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또 그런 위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산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못했어. 뭐 자기가 좀 별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근데 그거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이 참여자들이 이 산업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 지도거든요, 그런 게. 그런 거 보고 가이드 보고 하고 뭐 축구협회는 그냥 뭐 정부잖아요.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 그럼 산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하고 그 계몽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게 기본 역할이죠. 그 결과적으로 그런 게 다 만들어졌을 때에 올림픽도 올림픽이고 23세 그거는 이제 또 FIFA A 매치 그 월드 챔피언십 그런 데 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4년 결산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것만. 네, 이 밑에 거란 거. 이 밑에 거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보장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믹스존 K를 통해서 네. 또 시청을 해주시는 또 축구 팬들께 네. 또 드릴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축구협회가 다들 이제 잘 돼야 되는데 맨날 빵빵 터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여튼 뭐 좋은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축구가 잘 되고 발전하고
또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도 축구장 가가지고 재밌게 축구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밖에 있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